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아이 없이 이혼한 직장 여성입니다. 작년에 이혼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후 이상하게 하는 일이 다 잘 풀리더라고요. 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저와는 상극이었는지 이혼한 지금 결혼 전보다 아주 잘 사는 중이랍니다. 아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내리막길을 걷길 바라겠지만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 주위에서 누가 이혼했다더라 하는 이혼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저와는 다른 이유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부부 당사자 간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 같은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사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거나 공감해 주길 바라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은 왜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되게 잘난 것도 아닌데 어머니 눈에는 제가 한참 모자라 보였나 봅니다. 당장 학벌이나 직장만 놓고 보면 제가 오히려 더 조건이 좋은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처가 식구들 대접 못 받는 집안에 장가를 가야 하냐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친정엄마 속상해 하실까봐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속상한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와 터놓고 의논했다면 이렇게 이혼이라는 힘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결혼을 애초에 안 했을 것 같네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남편과 결혼하는 일은 나름의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독자인데다 시댁은 지방이었고 한번 만나본 시어머니 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저도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 갔던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아들 앞에서 싫은 티를 내셨던 분이에요. 제가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심한 말을 하셨으니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지. 아무리 네가 좋다 해도 나도 기준이란 게 있는 거다. 그 집안 사정이랑 이런데 너 장가 보내놓고 엄마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니? 결혼 전 인사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작 남편은 저를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엔 제가 모자라 보였던 거죠. 아들보다 부족한 며느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엄마, 나도 별로 잘난 거 없는데 뭘 그리 대단한 며느리를 바라세요. 그런 여자가 나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 지연이가 어때서요? 저랑 비교해도 모자란 게 없는 여자예요, 엄마.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를 좋아 쫓아다니며 결혼하자고 하던 때라 아무 말 못하는 저 대신 남편이 어머니와 저 중간에서 바람막이가 돼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면 들수록 어머니는 저를 더 미워하시는 듯 했어요. 네가 잘난 게 왜 없어? 우리 동남안 애도 그래. 저 윗집 통수 엄마도 너 혼처 알아봐 준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었는 줄 알아? 가만히 있으면 색식감이 줄을 설 텐데 왜 나이도 아직 한창 때 네가 마음대로 장가를 가겠다는 거야? 엄마, 며느리감 얼굴 보겠다고 불러서 이러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엄마,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왜 엄마가 고른다는 거예요? 너 결혼이 둘만 좋아서 한다고 다 잘 사는 줄 아니? 혼사는 무조건 부모 말 잘 듣고 해야 잘 사는 법이야.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저 없을 때 두 모자지 간의 대화를 했다면 상처가 덜했을 겁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처음 간 자리에서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어서
겨우 시어머니 입막음을 하긴 했지만 내내 저에게 이런저런 궁금한 걸 물으시면서도 얼굴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남편의 설득으로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마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셨고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기기를 원하셨죠. 신혼여행 다녀왔을 때 양가에 챙긴 선물부터 비교하시더니만 제가 시댁보다 친정이 가까우니 당연히 더 자주 갈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다 보니 전화도 자주 드리곤 했는데요. 어머니는 결혼 초반에 시댁의 며느리가 안부 전화하는 전화 횟수까지 문제 삼으시면서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시며 트집을 잡기도 하셨습니다. 솔직히 시댁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전화드리는 거지 매번 안부 전화해서 무슨 할 말을 하나요? 그건 아들이 해야 하는 게 맞죠. 초반에 몇 번 하다가 남편에게 슬쩍 떠넘겼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넌 태도부터가 글러먹었다. 내가 너한테 뭐 앞으로 계속 시부모한테 안부 전화하라고 이런 걸 시키는 줄 아니? 뭐든 처음이 중요하니까 너 하는 거 한번 보자 싶었구만. 그걸 그새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었으면 친정보다는 시댁을 우선해야지. 분명 알아둬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앞으로는 친정보다는 시댁에 발붙이고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어. 이건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도 충격적이라 제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 말에 당황한 저는 뭐라 제대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저도 할 말을 하긴 했지만요. 처음엔 저도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인정받고 싶고 이쁨도 받고 싶은 어줍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웬만하면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점점 과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친정에 한번 들르는 곳조차 불편해하셨고 제가 시댁과 친정에 어찌하는지를 남편에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며 은근히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첫 명절 때인가 제대로 어머니 말을 깨닫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지만 명절을 맞이하고 나서 그 말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됐죠. 결혼해서 첫 명절이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시댁에서 전날 열심히 음식도 하고 당일날 차례도 지내고 친정에 갈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앞치마를 벗으라고 하더니만 1시간 거리에 어머니 외갓댁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들은 게 없어서 깜짝 놀란 저는 먼저 남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네 외가 간다는 말은 없었잖아. 우리 엄마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친정엔 언제 가?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명절을 시댁에서 전부 보낸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터라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 말대로 했으면 하더군요. 아이, 어쩌지? 결혼 첫 해라. 어머니도 당연히 당신이 같이 갈 줄 알았나 봐. 이번에는 장모님께 말해서 우리 내일쯤 간다고 하면 어때? 뭐? 그럼 진작 말했어야지. 엄마는 나랑 당신 온다고 음식 잔뜩 준비해서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참 어쩌지? 당신 외가에 꼭 오늘 가야 하는 거야? 어머니께 말씀드려줘. 내가 말씀드리면 어머니 화내실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니는 안 듣는 척 하시면서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으셨나 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었으면 친정보다는 시댁을 우선해야지. 당연한 일을 안 하겠다는 거니? 그 순간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어쩐지 결혼 전에 비해
자기 어머니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된 이상 시댁이 네 친정이랑 똑같은 거야. 명절엔 시댁이 먼저지 친정이 먼저면 되겠니? 게다가 결혼 첫 해야. 네가 인사를 안 오면 다들 베어먹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할 텐데 나는 그런 소리 용납 못한다. 저는 당황해서 변명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강해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침묵만 지키고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친정 가겠다고 한 게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왜 결혼했다고 해서 며느리만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그 뒤로 명절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번 어머니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친정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해서 한 번도 좋은 얼굴로 저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으세요. 어머니, 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친정에 가봐도 될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는 냉랭하셨습니다. 뭐? 벌써 어딜 간다는 거야? 아직 시애미가 앞치마 두르고 있는 거 안 보이니? 며느리가 되었으면 시댁 일부터 끝내고 움직여야지. 시댁 일부터 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니겠니? 아들이 처가에서 장인어른에게 사위 대접도 못 받는데 무슨 친정이 대수냐는 식의 말씀도 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의 1순위는 무조건 시댁이어야 한다는 분이셨어요. 남편이 시댁에 못 오더라도 무조건 며느리는 와서 도리를 해야 한다나요? 결혼할 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면서 뭘 그리 며느리 도리는 바라는지 모를 일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시댁에서의 생활이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당연한 수순처럼 남편과의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중간에서 저를 이해하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서서히 시어머니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시댁에서 또 한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명절을 앞두고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시부모님들에게 전염될까 봐 그날 한 번만큼은 못 가겠다고 하고 친정에도 안 가겠다고 집에서 요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어머니가 펄펄 뛰고 난리가 나셨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마스크라도 끼고 시댁에 오라고 강요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시댁 일에 매달려야 해? 아프다는 사람을 꼭 오라고 하시다니 이해가 안 간다. 당신은 중간에서 어머니한테 뭐라 한마디도 못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맞는 거냐고. 남편은 처음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알아, 당신도 힘든 거. 근데 어머니도 워낙 며느리 욕심이 많으신데 그게 한 번에 포기가 되시겠어?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돼? 어머니도 점점 나아지시겠지. 참으라는 말 좀 그만해. 결혼해서 늘 참는 쪽은 나야. 하지만 왜 나만 참고 노력하고 다 맞춰드려야 하냐고. 저는 결혼 전에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까지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니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니까 나랑 결혼을 시키신 거야. 어쨌든 이제 가족이 됐으니 그냥 서로 양보하자고. 네가 좀 져주면 되잖아. 아프다고 시댁 안 가겠다는 거 솔직히 어른들한테는 꾀병으로 들리는 게 당연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머니께 져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불합리한 걸 지적하면 내가 문제라는 거야?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래서 엄마 말 듣고 여자를 골랐어야 하나 싶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들은 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와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간에서 저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걸 그때 실감했네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점은 뭔 줄 아시나요? 무슨 날이면 며느리가 꼭 시댁에 와야 한다는 어머니임에도 어머니는 주말에는 저에게 쉬쉬하고 남편만 따로 시댁에 오라가라 하는 일이 종종 있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남편 혼자 시댁에 간다고 하면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번 시댁에 가면 연락이 두절돼서는 주말을 다 보내고 올라오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게 저는 은근히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대체 시댁에 가면 뭘 하길래 연락 두절이 되느냐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좋지 않냐는 말을 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 불편해하잖아. 나 혼자 가서 주말에 엄마 달래놓고 오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다 힘들어. 중간에서 당신 편 들려 어머니 눈치 보려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정 거슬리면 당신도 같이 가던가. 그래도 당신은 나 혼자 집에 주말 내내 놔두고 맘에 안 걸려? 어머니도 장가간 아들을 왜 주말마다 붙잡고 안 놔주시는지 모르겠다. 명절이니 제사는 꼭 며느리 오라고 하시는 분이 주말에는 아들만 불러서 고기라도 사주시고 싶으신가 봐? 아이고, 당신도 참. 당신은 우리 어머니 입장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구나. 생각 좀 해봐. 우리 어머니도 아들 하나 있는데 장가 보내시고 오죽 허전하시겠어? 아마 우리 직장만 아니면 가까운 데 살게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래서 나도 군소리 안 하고 가는 거니까 당신도 그런 줄이나 알아. 그럼 어머님 집 근처에 당신이 따로 집이라도 얻어서 아예 살지 그래? 힘들게 주말에 매번 내려갈 필요 없잖아. 어차피 지금 우리 집 당신 명의도 아닌데 난 상관없어. 차라리 그렇게 할래? 저는 발끈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또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합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 유세는 하면서 결혼할 때 그 흔한 집 한 칸 얻는 돈도 안 해주셔서 대출안도 많이 나오는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셨는지 말이죠. 집에 들어간 보증금도 몇 푼 보태지 않은 주제에 아들 장가 보내고 허전하다는 말을 어찌 하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보잘것없어서 반대하셨다면서 결혼해서 보니 쓸데없는 허례허식이나 지키는 집안일 뿐 대단치도 않은 집안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괄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던 듯합니다. 결혼 후 2년 3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와 함께 병원을 다니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한 해 두 해 흐르면서 압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때때로 저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가령 이런 거였죠. 아무래도 하늘이 너희에게 아이를 안 주는 걸 보니 인연이 아닌 사람들이 억지로 결혼을 해서 그런가 보다. 황당한 건
남편은 어머니 말을 같이 듣고 동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 혼자 어머니가 생각 없이 하는 말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할 때 남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향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말을 되새길수록 제가 잘못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셈이죠.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요. 남편과 아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면 늘 조급한 쪽은 저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다잖아.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거 해볼 때인가? 제가 울먹이며 묻자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답답해. 근데 그냥 우리 아직은 아이 운이 없는 거겠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남편은 어줍잖게 저를 위로할 뿐 아이가 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난임 때문에 호르몬제 먹고 과배란 주사를 맞기 시작하니 저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오더라고요. 저에 비해 남편은 몸이 힘들 일은 없었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 남편에게 싫은 소리도 몇 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가지는 걸 포기하게 만든 남편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보, 가만 보면 당신은 우리 아이 갖는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나 감싸줄 생각은 않으니까 어머니는 나한테만 문제가 있는 줄 아시잖아. 어머니가 퇴근하시면 애 갖는 문제는 우리 맘대로 되는 일 아니라고 당신은 내 편을 좀 들어줘야지. 부탁할게. 그때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부담스러워.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혹시 진짜 우리가 인연이 아니어서 그런 거면 당신은 어머니가 하신 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남편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결국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줬구나 싶었죠. 인연이 아닌 결혼이라는 말이 그때는 왜 그리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차라리 대놓고 이혼하라고 했어야죠. 그러지는 않고 며느리 도리는 강요하고 매번 시댁을 챙기길 바라는 어머니 태도는 너무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댁 일에는 무조건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시고 아들이 바쁜 일로 못 와도 며느리는 회사 일을 제치고라도 와야 한다는 어머니가 명절을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는 이러시는 겁니다. 예. 이번 주말엔 너 내려올 필요 없이 그냥 쉬거라. 민수도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서 어차피 못 온다고 들었어. 너 혼자 내려오면 힘들다니 어쩌니 하길래 이번에는 그냥 너까지 굳이 올 것 없다는 거야. 내 말대로 해라.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나지막하고 차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움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명절 때마다 당연히 시댁에 가야 했던 저였기에 이 말이 어찌나 이상하게 느껴지던지. 심지어 남편이 출장 때문에 못 간다 해도 저 혼자라도 와서 도리를 하라던 분이셨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명절 기간에 하필 중요한 출장이 껴있다고 미리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남편이 안 와도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것은 항상 당연한 일이었고 특히 시어머니는 늘 명절마다 저를 불러 일을 시키는 분이었는데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 오지 말라고 소리를 하시는지 모를 일이었죠. 시댁에 가는 것이 거의 의무처럼 여겨졌는데 오지 말라니 참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확인차 물었습니다. 그래, 올 것 없어. 다른 이유는 없다.
나도 이제 음식 많이 하기는 힘들고 이번 추석에는 네가 좀 쉬었으면 해서 그래.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엔 집에서 쉬거라.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배려하는 듯 했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는 미미한 낯선 기운이 느껴졌죠. 남편은 하필 명절을 껴서 출장으로 집을 비운다고 하지. 어머니는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지. 남편 없이 시댁에 가는 일이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배려 아닌 배려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명절 당일 남편은 전날부터 신나게 짐을 싸고 출장으로 떠났고 저 혼자 집에 남아 있었지만 그 찜찜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본능적으로 이상한 촉이 발동한 건지 어머니 말대로 쉬어도 되었지만 결국 시댁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남편만 시댁 오라가라 하신 일이 어쩐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참 사람 직감이라는 게 무섭죠. 시댁은 아파트도 아니고 한적한 시골 주택이니 밖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 황당한 광경을 1차로 목격했습니다. 출장 간다고 떠난 남편의 차가 떡하니 시댁 집 앞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대체 뭔가 싶었지만 더 이상한 건요. 집안에서는 창문 너머까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명절이라면 들을 법한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웃음소리였죠.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몰래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집 거실에 떡하니 한바구음을 지으며 앉아있더군요. 남편을 비롯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함께 밥상에 앉아 있었고 남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심지어 남편 옆에 앉아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남편과 그 여자가 부부라고 생각할 정도의 광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일단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확실한 건 남편이 저에게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여자 때문이란 거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을 숨긴 채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오가는 사람 없는 시골집이라 오고 가는 대화가 너무나 잘 들리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도 곧 마트 물려받으면 바빠지겠네. 네 아버지가 하시던 마트 이제 네가 이어받을 때가 됐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내가 곧 인사하게 될 거야. 아무리 작다고는 해도 걱정이긴 해. 나 혼자 하긴 힘들 것 같은데 네가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고 시어머니도 덩달아 미소를 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네가 그 마트 물려받으면 우리 아들도 도울 일이 많겠네. 너희들은 워낙 예전부터 친했으니 호흡도 잘 맞을 거야. 이젠 정말 며느리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아들은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지 뭐. 애도 없는데 헤어지는 건 일도 아니다. 이제 곧 정리될 테니까 걱정 마. 우리 며느리 될 준비는 다 됐지? 내가 진작 너를 며느리로 봤어야 하는 건데. 어찌 엉뚱한 애를 데려와서 몇 년을 사람 속을 뒤집어 놨는지. 아들, 너는 엄마 말을 무조건 들었어야 해. 아무튼 너 더 미루지 말고 마누라가 먼저 제풀에 나가 떨어지게 해. 알겠지?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이미 남편의 옆자리를 그 여자에게 넘긴 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고 여자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혼 전에 우리 관계 알려지면 아마 불리할 테니까요.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하셔야 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흐뭇한 표정으로 여자의 손을 살짝 잡아주더군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내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너무 적나라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창문에서 물러나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줄을 놓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결혼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졌던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온 식구가 똘똘 뭉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했지만 이미 이 거짓말 같은 일은 저에게 닥친 현실이 분명했고 저 역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며칠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이 집에 돌아오더군요. 평소처럼 남편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더니 남편은 피곤한 듯 소파에 몸을 늘어뜨리며 대수롭지 않게 답하더군요. 그냥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하네. 당신은 이번 추석에 엄마 덕분에 편히 쉬었겠네. 거 봐라, 우리 엄마가 말은 좀 고약하게 해도 당신 힘든 거 다 아는 분이라니까.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도 불안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남편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주려고 했겠죠. 그래, 남들 다 노는 연휴에 당신은 돈 버느라 너무 고생했겠네. 내가 저녁 준비할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해 남편을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에게 지금 당장 폭로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철저한 복수가 필요했던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저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비번도 걸어놓지 않았더라고요. 저를 배신한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줄 이유는 없었죠. 메신저 앱을 열자 상간녀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속이며 했던 말들까지 전부 보란 듯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저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두었고 저에게 전송해놨어요. 일단은 곱게 이혼해줄 생각은 없었고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몇 주가 흘렀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하고 시어머니 역시 나를 대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겠지만 그 평온한 일상 속에 저는 이미 치열하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여긴 어느 주말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던 중 저는 먼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남편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명절 때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말이야. 뭔가 이상해서 내가 시댁에 갔었어. 그때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당신이 출장 간다고 했지? 근데 당신 어머니 집에 있었잖아. 그것도 다른 여자랑 온 가족이 같이 있더라? 남편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했지만 떨리는 손과 굳은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게 정말이야? 여보, 사실은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뭘 봤든 일단 내 말을 먼저 들어줘. 변명할 생각이라면 그만둬. 나 이미 다 보고 들었어. 당신이랑 그 여자, 게다가 어머니는 며느리 될 준비하라고 하시던데 내가 그걸 잘못 들을 거라 생각할 수 있나? 당신은 출장이라면서 왜 시댁에 있었는지 설명해 줄래?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사실 남편이 변명하는 말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휴대폰도 이미 봤으니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차라리 당신한테는 잘된 일 아닌가? 내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말 나오길 바랬던 거잖아.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마른 세수를 연거푸하더니만 자포자기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힘없이 묻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쩌긴. 당신과 이혼할 거야. 근데 이건 알아도 나는 절대 순순히 도장만 찍고 끝낼 생각은 없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군요. 뭐? 그럼 어쩌자는 건데? 뭐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설마 나한테 위자료 이런 거 말해? 여보 잠깐만. 당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왜 혼자 지레짐작하는 건데? 일단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나도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장단만 맞춰준 것뿐이라고.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저에게 들을 거라 생각 못했는지 엄청 당황하더군요. 남편의 황당한 변명을 듣고 웃음만 나왔습니다. 장단만 맞춘다는 사람이 미래의 계획까지 세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일단 이거나 받아. 거기 적힌 대로 하려면 당신은 이 집에서 빈몸으로 나가야 할 거야.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접수한 법원 소인이 찍힌 소장을 받아보고는 손까지 떨더라고요. 계획이 틀어졌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소송하면서 한 집에 산다는 게 참 웃긴 일이잖아? 그거 가지고 조용히 꺼져줄래? 남편은 다급하게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를 속인 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야. 각오하고 있어라. 아마 남편은 일단 돈 문제가 머릿속에 가장 큰 골치였을 겁니다. 결혼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생활비 대주느라 거의 서로 각자 돈 관리를 했으니 그 인간 통장은 아마 빈곤했을 거예요. 아마 소송 이혼을 안 했다면 5년 결혼 생활을 빌미로 재산을 나누자고 했을 인간이죠. 제가 위자료로 청구한 돈이 만만치 않으니 아차 싶었을 겁니다. 어쨌든 칼자루를 쥔 건 저였어요. 남편을 그날로 쫓아내버린 저는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본가에 내려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오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고요. 어머, 너 연락도 없이 웬일로 왔니?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시나 봐요? 어머니 아들 어제 여기를 안 왔나요? 참 이상하네. 저는 다 아실 줄 알았는데요. 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아들이 출근할 시간에 여길 왜 온다는 건데? 너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갑자기 들이닥친 거니? 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이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이혼 소장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려고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는 이쯤에서 물러나 드리려고요. 근데 어쩌죠? 아마 그동안 저 속인 대가는 톡톡히 치르셔야 할 것 같네요. 다 알면서 모른 척 그만하시죠?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뭐라고? 아니, 무슨 소리니 그게? 이혼 소송? 아니,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 소송이니? 나는 당최 네가 이러는 영문을 모르겠구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네요. 끝까지 거짓말이라니. 저요, 명절에 왜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셨는지 전부 알았어요. 그때 제가 시댁에 왔었거든요. 그날 남편이랑 그 여자가 시어머니랑 함께 있는 것도 다 봤고요. 이제 대답이 됐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더니 다급히 변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건 오해야. 네가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이다. 네가 봤다는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아는 아이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 말을 끊고 조용히 증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사진과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죠. 사진 속에는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찍힌 다정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이게 어머니가 말하는 오해인가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아버지도 없이 자랐고 집안도 변변치 않다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랑 모질이 아들을 용서할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더군요. 저요. 제가 당한 일 주변에 모두 알릴 거예요. 아들 불륜 종용하고 이혼까지 해서 새며느리 얻으려고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그제야 다급하게 내 앞에서 손을 내저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그냥 조용히 갈라서면 될 일이야. 망신까지 줄 필요가 뭐 있니? 저한테 상처 준 건 괜찮고 망신당하는 건 걱정이세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붙잡았지만 힘으로 뿌리쳐버렸죠. 저는 그날 바로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머니가 중시하는 체면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에 미리 준비해간 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에는 대문짝만하게 남편과 상간녀 이름까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죠. 김민수와 최상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내고 불륜녀를 며느리로 들이려 했습니다. 현수막은 동네 사람들이 매일 지나가는 길목에 걸렸습니다. 금방 떼어냈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며 소문 퍼뜨리는 것을 상상하니 그동안 억눌렸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륜녀가 물려받은 마트 앞에 찾아가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에는 불륜녀와 남편의 관계를 낱낱이 적었고 그들이 저를 속이고 배신한 이야기를 적어 넣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전단지를 받아들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마 제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도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남편과 불륜녀에게 소송을 걸었고 나는 나름 만족할 만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상간녀가 항소 없이 위자료를 통장에 넣는 그 순간 울분에 찼던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상처도 크고 마음이 복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혼했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고 산 바보 같은 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그때의 저를 자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결국 상간녀와 재혼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랑하던 두 사람이 결국 끝을 맺지 못했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인간들의 삶은 이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요. 이혼한 지금 오히려 제 삶은 더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행복을 찾아가며 잘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혹여 이혼을 고민 중인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저의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위로가 되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불륜으로 배우자를 배신하는 사람의 끝은 절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인생사 한 부분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